매일경제입니다. 제목이 일산 삿바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산 삿바 싸움. 뭐 씨름 경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요. 여기 보시면 김현미, 김연아 또 붙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맞붙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맞붙었다는 거예요. 일산의 공시가 상승률이 과도하다. 김연아 의원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주말에 해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 계산한 거다. 그러자 김연아 의원이 또다시 반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총선 전초전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일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렇습니다. 김연아 의원실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돼 거주 여건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신화율은 72%인데 반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일산 쪽에서 공시가 상승률이 높아서 세금 더 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가 20일 해명 자료를 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상임위의원의 보도자료나 발언에서 주말에 자료를 배포하고 해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자 김 의원은 21일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됐네요. 김현미, 김연아 일산 공시가격 격돌 총선 전초전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을 달고 있는데요. 뭐 잠깐 소개해드리죠. 김연아 분당보다 더 높다 선공. 김현미 국토부 통해 즉각 반박. 통계 잘못 사용한 오류다. 그러자 김연아 국토부 눈속임이다. 재반격했습니다.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정치인 간의 이런 대립인데요. 일산 삿바 싸움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럼요. 벌써 한참 지났죠. 지난 10일입니다. 국회에서 두 인물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네.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방금 보신 게 영상 버전의 설전이었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개의 기사는 지면상 설전입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저 영상과 이 기사를 보니까 문의는 부동산 문제인데 가만히 들은 생각이 이거 총선 경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 김현미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김연아 의원께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중부일보 기사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지역에 또 후보로 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산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이 일산의 집값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가 있고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관련해서 논쟁은 사실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반적 지적은 괜찮은데 저것이 각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데 굳이 분당과 일산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약간 본인의 어떤 총선 전략과 관련된 거라 한정돼 있는 것을 이슈로 이렇게 장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것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와 일산의 경우와 현실화율에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재산세를 더 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가격인데 재산세를 더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했다.
김현미 장관에게 뼈아픈 김현미 지적을 장관이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설전을 보시면서 김연아 의원이 너무하는 겁니까? 김현미 장관이 너무하는 겁니까? 누가 좀 너무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의원이 저런 그 발언은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아, 먼저 저렇게 좀 문제 제기하는 거를. 왜냐하면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총선과 관련된 이슈 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두 번 할 수는 있는데 예. 특히 이번 거보다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예. 그 부분은 사실 되게 부적절했다고 지난 생각합니다. 10일. 예. 조대진 변호사는 이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일단 예. 김연아 의원이 본인의 그 지역구 출마에 관련된 예. 너무 의혹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모습이 막 보입니까? 네,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뭐 국민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지금 예. 비례대표였던 그 분들이 예.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뭐 동분서주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김연아 의원도 지금 일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지금 예. 뭐 공공연한 설로 나와 있죠. 뭐 김현미 장관이 뭐 자주 오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그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자료인지 안 자료인지는 뭐 따져봐야지 알겠지만 예. 그게 명확한 자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를 툭 하고 던져놓는 거는 예. 국민들한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욕심이 있더라도 좀 자제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다 조금 이런 상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최영철 위원님, 현실은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상황은. 그런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예.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예.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예. 한국당의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예. 비례대표 의원할 때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4년 동안 제대로 된 자신의 역량을 밝히고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고 결국 이 4년을 발판으로 내가 다음에 4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 과연 지난 4년 동안 뭘 예.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예. 자신의 원하는 지역구에 나갈 정치적 희망 때문에 예.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지 예.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희망에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비례대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선거에 좀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죠. 결국 일산이 지금 예.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년 총선을. 결국 일산이 서울보다 더 먼데 예. 3기 신도시가 서울보다 더 가깝다는 예.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책을 잘못 집행한 것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신도시는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지고 예. 그리고 혜택을 더 적게 받는 예. 이러한 정책을 맞는 것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또 하나 실패를 하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이 예.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예.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욕망은 대정부 질문에서 좀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일산 쪽에 출마를 안 할 경우에 좀 더 정당성이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그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거네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인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 마동석 씨. 한국 남자 배우 첫 마블 영화 주연을 맡았다는 겁니다. 오, 마블리로 부르죠, 별명이. 내년 11월에 개봉하는 이터널스란 영화에 캐스팅됐는데요. 주연입니다.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엔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액 등도 같이 출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블 스튜디오 신작 이터널스에 출연하는 배우 마동석. 사실은 미국 이름이 있죠?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돈 리라고 합니다. 돈 리. 그런데 이런 마블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채팅이 돼서 마블 영화에서 볼 수가 있겠군요. 아무튼 꽤 주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 캠프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가 보이죠? 그런데 여기 좀 사진이 좀 흐미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부위에 흰색으로 트럼프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빨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 빨대를 팔고 있답니다. 트럼프 빨대를요. 분해되는 친환경 빨대를 겨냥해서 진보 진영이 종이 빨대에서 진보 진영 종이 빨대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 다시 써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대가 미국 정치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 그래갖고 종이 빨대를 썼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색깔을 확 입혀서 진보 진영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플라스틱 빨대 다시 써라. 그리고 트럼프 빨대를 팔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성준 기자. 이런 것까지 정치가 되는 거군요, 지금. 저도 참 알았습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플라스틱 빨대가 예. 지금 퇴출하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 편의성을 앞세워가지고 다시 예. 쓰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트럼프식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판단은 뭐 미국 유권자들이 하겠지만은 예. 좀 이렇게 환경 쪽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네요. 예. 요 아랫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캠프 진영에서는요, 미국을 위대하게 이 슬로건을 활용해서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슬로건을 또 만들어냈답니다. 그동안 이 플라스틱 빨대는 뭐 해양 생물 피해 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쓰지 말자는 캠페인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종이 빨대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이 빨대가 좀 쓰다 보면 흐물흐물해져서 좀 쓰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그걸 파고들면서 편하면 최고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진보 진영의 작품 이제는 뭐 배격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발상인데 예.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적인 그 정책 등은 예. 듣기에 좋고 명분상 좋은데 실제 예. 기능상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예. 그런 취지에 빗대어서 저런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비판 소재로는 상당히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환경 측면에서는 이걸 계속 쓰는 건 좋지 않잖아요. 최영철 의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보호를 제대로 안 하죠. 미국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예. 그 분리수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넓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환경 보호 의식이 굉장히 적은데 예. 결국 그러한 것 때문에 미국이 플라스틱 빨대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예. 종이 빨대를 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종이 빨대는 결국에는 효용이 별로 없어요. 수분이 결국에 종이와 만나면 종이는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예. 결국 트럼프가 생활 정치를 통해서 진보의 무능을 잘 꼬집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을 만들 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고 있는 소수조 성장, 의도는 선하지만 결국 현실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죠. 참 빨대가 다 정치 소재가 되는 상황까지 미국에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호랑이 숙소입니다. 집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호랑이 팔을 꿰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가정집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홍수를 피해 인근 국립공원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집 가족들은 호랑이를 발견하고 즉시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호랑이는 종일 꿀잠을 자고 무사히 돌아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육아대디입니다. 두 발로 아기를 들어올리는 남성, 이 부자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중국에 사는 왕강 씨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친정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고향으로 떠나면서 그의 나홀로 육아가 시작됐는데요. 모유 수유 빼곤 다 해주겠다는 그의 부성의가 통했던 걸까요? 9개월 된 아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치킨봇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특별한 셰프가 등장했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주방 모습인데 어째 아무도 없죠? 오늘의 요리사는 바로 로봇, 일명 치킨봇입니다. 이 로봇은 대구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아무리 뜨거운 기름 앞에서도 조리 시간을 정확히 지켜
균일한 품질의 치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치킨봇. 뭐 효율적이긴 하겠는데 그럼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겁니까? 그런 게 확산이 됩니다. 이게 또 고민이군요. 자, 아침엔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